무식한 게 아니라 좀 악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 종부세 폭탄 지금 다음 주에 종부세가 지금 나온다고 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2%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그것을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엄청난 고급 아파트 해봐야 많이 해봐야 한 100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를 예로 들어주세요. 네. 아크로비스타가 마침 윤석열 후보가 거주했던 혹은 거주하고 있는지 그게 불명확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표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표 보여요 우리. 지금 그 계산한 게 있어요. 이거 말고요. 우리 보람 PD가 어제 아프더니 지금 그래서 쉽게 눈이 대응을 커졌구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말고 이걸로 바꿔주세요. 아크로비스타 종합부동산세 계산 관련 계산을 한번 해봤지. 네. 대략 공시가격 합산액으로 했을 때 15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추정치가 110만 원 정도 합니다. 110만 원.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이고 10년 거주하면 25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서요. 되게 네, 한 네. 20억이라고 쳤을 때. 예. 어제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네.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에서 또 10년 15년 이렇게 거주하면은 진짜 거의 얼마 안 되는 상황. 네. 그런데 윤석열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아크로비스타 종부세 내는 게 아까운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분화님. 그 재산이 아크로비스타만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1인가 했을걸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그 아까 말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참여연대 카드 뉴스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거. 윤석열 후보는 극소수 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선심성 감세 카드를 당장 처리하시오. 종부세 폭탄 없애겠다는 헛소리에 대하여 종부세는 11억 원 이상, 시세 15억 7천만 원,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위 2%만 내면 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알고 1.9, 1.7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7. 네. 16억 원짜리 아파트 있어도 종부세는 고작 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세금 폭탄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짭짤하게 뭔가 이렇게 이득을 봤던 그걸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밖에 더 됩니까? 근데 종부세 낼 상황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저 셀프 감세를 위하여 저러고 있지 않냐. 이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7%가 대상인데 여기 60%가 동의하는 이 아이러니. 그러니까 예, 제가 대하여. 저 인간들이 뭐 옛날에 저도 MB 얘기를 왜 맨날 공개적으로 하냐면 저런 인간들이 건드리는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1.7% 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혹여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희망, 기대감 그런 걸 자꾸 건드리면서 이 지금 전선을 이상하게 흐트러 놓는 건데 그러니까 전 진짜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당위성으로 설득하던 그런 차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저들이 저렇게 욕망을 건드리는 거 어떻게 왜냐면 이거는 이게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막 넣지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이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식을 쟤네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 중에 74만 명 정도 돼요. 74만 명만 종부세 대상자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혜택으로 나눠주겠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나눠주겠다 같은 아주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는데 전 국민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서 선동하고 다니는 실제로는 나는 정말 가진 게 쥐뿔도 없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윤석열은 자기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계급 투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윤석열은 계급 투표하는 거야 그게. 윤석열 후보의 그 재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2021년 6월에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도 재산 신고한 거 공개되거든요. 네. 이게 총 71억입니다. 네, 71억인데 이때 아크로비스타 한 채만 그 부동산은 있고요. 땅이 있네요. 땅이. 안에 땅이 있고 그리고
51억 600만 원 가량의 예금을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1억이 아크로비스타의 공시지가가 15억 5,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거래가는 25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 재산은 81억이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와. 장모 재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대권 후보는 장모 재산까지 공개해야죠. 이해충돌 방지법 기준으로 해야죠. 그렇죠. 지금 양모가 윤석열 등의 검사 서방들 양서방 윤서방 통해가지고 사실상 비호받은 재산은 어마어마할 거죠. 특히 저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씩 맡아서 진돗개 정신으로 팔아. 네. 그중에 양평 800억 아파트. 그거를 김선교 의원이 양평 군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김성규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네. 본인은 무죄를 받았는데요. 사무장이 벌금 800만 원 받았어요. 1심에서 1심에서. 500만 원이죠. 그건 아. 500만 원 받으면 아웃이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 윤석열이 살고 있는 집이 62평 아파트예요. 축구해도 돼. 그런데 15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되네. 이건 그러니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를 실제로 올리면 거의 한 30억짜리 될 거예요. 네. 62억이면 최소 30억이죠. 어. 최소. 지금 이 공시지가 이것도 현실화가 안 된 거잖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중산층도 아니고 윤 전 총장은 중산층도 아니고 그냥 강남 부자세요. 좀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은 김건희를 통해서 쌓아 올린 재산이 약 100억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네, 다 실제로 따지면. 아크로비스타 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팔린단 말이에요. 네. 저 어떻게 15억이 됩니까? 60평대 아파트. 그 나 강남의 살래. 아파트가. 나 살래 잠깐만, 15억이면. 윤석열이 형 이거 팔래? 제가 살게요. 내가 영끌해가지고 사버리게? 말도 안 우리 되는. 모아서 사자.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쳐봐봐. 아크로비스타에 공시지가 15억짜리고 실제로는 한 3, 40억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가 정부세 깎아줄게요. 뭐 정부세 폭탄 안 맞게 하게요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현실적으로는 자기 계급에 복무하고 있다. 최소한 강남 사시는 아파트 가지신 분들 아니면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종부세 대상자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 보여드렸는데 1억 미만자가 훨씬 많아요. 집을 갖고 있대. 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1억 이하가 전 국민 중에 다수예요. 서울 특히 강남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심하게 비싼 거지. 제가 알고 있게 제 고향에 구도심 있잖아요. 네. 거기 30평대 아파트가 1억이 안 됩니다. 광역시인데도 그런 정도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